폰트 9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한번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 언니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들을 이렇게 돌려보는데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11월 17일에 올렸었던 제가 실제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무료 상업용 폰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지금 아직도 보니까 그 영상에서 추천했던 폰트 중에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폰트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또 최근에는 좀 이렇게 유행이 지나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폰트들이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 상업용 폰트 추천 영상 2탄을 준비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 상업용 폰트 9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한번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는 지마켓에서 무료 배포를 하고 있는 지마켓 산스라는 폰트입니다. 지마켓에서 제작된 이 폰트는 쇼핑 경험을 삼아서 다양한 방식에서도 폰트 깨짐이 없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글자 크기에 맞는 알맞은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마켓 산스는 한글 11,172자, 그리고 영문은 95자, 특수문자는 986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볼드, 미디움,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굵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 보이는 이 폰트가 라이트고요. 중간 게 미디움, 마지막 게 볼드예요. 실제로 제가 이 폰트는 실무에서 진짜 많이 쓰는 폰트라서 이렇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한글로 썼을 때도 참 예쁘지만 저는 이 폰트가 영어로 썼을 때 좀 단정해 보이고 귀엽고 해가지고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모꼴 안에 쏙 들어가는 폰트인데요. 지마켓이 추구하는 다양하고 직관적인 쇼핑 경험을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폰트의 특징은 모든 한글 표현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발음이 이상한 텍스트들 있죠. 이런 거 지원 안 되는 폰트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폰트들도 깨짐 현상이 없고 인쇄, 웹, 모바일에서 모두 잘 보이도록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마켓 산스 이렇게 이용한 예시 이미지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마켓 산스를 테스트해보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뭐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 언니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요런 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다운로드는 TTF가 있고 OTF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들은 카페24의 한글 폰트들입니다. 자, 카페24 폰트는 에디봇 배너에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디자이너 없이도 상품 상세 설명 콘텐츠와 배너를 멋지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페24 폰트는 사용자를 위해 탄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컨셉이나 목적에 맞는 폰트가 준비되는 대로 선보인다고 하니까 요 사이트 주소만 잘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폰트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쭉 보시면은 저는 요 서라운드체도 좀 귀여운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애완동물 용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사용할 때 요 서라운드 폰트 좀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빛나는 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손글씨체잖아요. 그래서 손글씨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빛나는 별 폰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페24 당당해랑 단정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상세 페이지 튜토리얼 영상을 찍을 때 종종 사용했던 폰트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튜토리얼을 따라하신 분들은 이 폰트를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카페24 고운밤도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고운밤 폰트는 저는 식품 중에서도 뭐 농수산물 같은 거 그런 거 설명을 할 때 이 고운밤 폰트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동, 쑥쑥, 숑숑 요거는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폰트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유아용품이나 애완동물 용품을 상세 페이지 디자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쭉 내리면 여기도 카페24 폰트 활용 예시해가지고 실제로 카페24 폰트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 배너 제작한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 뒤에 배경이 어떻게 되고 구도가 어떻게 되고 어떤 컬러를 썼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조금씩 또 다르죠. 그리고 이게 영어로 썼을 때랑 한글로 썼을 때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은 나한테 필요한 폰트가 어떤 건지 찾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그 한글 폰트를 소개시켜 드릴 거라서 이쪽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밑으로 더 내리시면 영문 폰트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폰트는 레시피 코리아체라는 폰트인데요. 이 레시피 코리아체는 레코체라고도 읽고요. 이 레코체는 레시피 코리아에서 개발 및 배포하고 있는 무료 상업용 글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레코체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는 폰트들이 있는데요. 레코체는 좀 볼드한 형태예요. 그래서 강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은 곡선들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형태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형태로 개발돼서 부담 없는 담백한 그런 글꼴입니다. 자, 되게 굵은 폰트인데도 딱딱해 보이지 않고 꺾인 형태도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예시를 이렇게 보면은 타이틀 같은 데나 배너에 좀 임팩트 있는 글씨를 쓸 때 아니면 이런 굿즈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맨 상단으로 다시 올라와서 여기 zip 파일 하나 보이시나요? 폰트 압축 파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압축 풀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는 복숭아 틴트체라는 폰트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유토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폰트들인데요. 저는 요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요 복숭아 틴트라는 요거. 다운로드는 밑으로 내리셔서 TTF 윈도우용 혹은 OTF 맥용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라이센스 확인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숭아 틴트체도 좀 보시면 좀 귀여운 그런 폰트예요. 둥글둥글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요거를 유아용품이나 반려동물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쓰고 있고 화장품 상세 페이지를 이용할 때도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는 넷마블체입니다. 넷마블체는 넷마블 공식 사이트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이드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마블체는 넷마블의 캐릭터의 실루엣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폰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마켓 산스와 마찬가지로 볼드, 미디움,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두께로 제공을 하고 있고 국문은 2350자, 영문은 94자, 기호활자는 986자로 일상적인 표준 단어의 구경문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쭉 내려볼게요. 여기 넷마블의 캐릭터 공룡 크크래요. 얘 이름이 크크인지는 저도 지금 알았는데 이 크크의 각 부위별 특징인 뿔, 꼬리, 팔, 다리의 실루엣을 형상화한 그런 동글동글한 폰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 한번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는 스포카한 산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노토 산스에 대해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포카한 산스가 최근에 나온 폰트는 아니에요. 2015년 한글날에 공개한 커스텀 글꼴이고요.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의 웹 그리고 앱에서 두루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국문, 영문, 일문에도 모두 대응하는 오픈소스 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문에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중에서 일본어가 들어가야 되는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일제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일본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상세 페이지다. 그런 경우에는 이 스포카한 산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쭉 내려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전의 스포카한 산스에는 각진 형태의 숫자와 쉼표 그리고 둥근 형태의 다른 글리프들이 섞여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대요. 자, 보시면은 1부터 5까지의 숫자는 지금 변형된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글꼴들이 지금 이 뒤에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연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뒤에 있는 색깔 있죠. 요게 예전의 형태들인데 요게 이제 어떤 거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끝에는 마무리가 되게 각지게 돼 있고 느낌표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은 각이 져 있는데 밑에는 또 동그라미로 돼 있고 쉼표나 이런 따옴표 같은 것도 보면 여기는 둥글둥글한데 여기는 각이 져 있으니까 되게 이질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좀 통일성 있게 다 각진 형태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쭉 보시면 저는 요 부분이 참 좋았어요. 자, 일부 프로그램에서 매우 넓게 잡히던 행간을 정상적인 길이로 조정을 했대요. 우리 왜 폰트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어떤 폰트는 포토샵 같은 데서 이제 폰트 막 한 줄 치고 두째 줄 치려고 그러면 여기 그 행간이 막 이만큼 잡히는 폰트 있잖아요. 글자 크기는 요만한데 행간이 막 엄청 크게
되게 비정상적으로 길이가 잡히는 그런 폰트들이 있는데 이 폰트는 정상적인 길이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별도의 행간 조정 없이 이 폰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폰트의 두께가 4개밖에 없었나 봐요. 근데 중간에 미디움을 추가해가지고 씬, 라이트, 레귤러, 미디움, 볼드 이렇게 총 5가지 두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쭉쭉쭉 내려보시면 폰트를 한번 미리 써볼 수 있는 그런 창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서 글자 크기도 뭐 조절을 해보고 행간도 조절을 해보고 자간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이렇게 색깔도 한번 바꿔볼 수가 있네요. 두께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 자, 다운은 이쪽에서 이렇게 4가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 폰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래 코드 같은 거 여기 코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폰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시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많은 곳에서. 토스에도 사용을 하고 있네요. 토스, 타다, 망고 플레이트. 여긴 어디지? 뭐 투자하는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이더리, 뭐 이건 주식, 뭐 등등등 이런 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7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는 노토산스 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폰트라고 했던 게 노토산스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폰트 중에서 여전히 자주 쓰고 있는 폰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노토산스의 최대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글자 두께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총 몇 개지? 2, 4, 6, 7, 7개인가? 7두께의 폰트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쓰임새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엄청 강추드리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세 페이지 튜토리얼 영상을 찍을 때 모든 본문을 제가 지금 항상 노토산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노토산스는 많이 이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폰트 중에 여전히 자주 쓰는 폰트라고 하면서 노토산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코어 드림 폰트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제가 이것도 아직까지 꾸준히 지금 질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글꼴은 이 사이트, 에스코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쭉 내려보시면 글꼴 다운받기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형태는 뭐 대충 이런 폰트입니다. 네모꼴 안에 쏙 들어오고 복고적인 형태의 현대적인 감성을 담았다고 합니다. 에스코어 드림의 다양한 두께 이렇게 보시면 총 9개의 다양한 두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에스코어 드림을 한번 다운받아 두면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꼴 라이센스 이 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실 때 라이센스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폰트는 지난 영상에서 또 소개를 드렸던 잘난체입니다. 여기 어때? 잘난체고요. 자,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잘난체의 시작은 로고에서 라고 하면서 여기 어때 로고 있죠? 이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때체랑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실제로 이 여기 어때 이 로고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직접 써보세요. 여기다가 저희도 한번 써볼게요. 자, 랑이 언니라고 한번 쳐봤어요. 글자 크기도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근데 여기 어때체 단점은 두께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한 가지 두께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자, 잘난체 이렇게 써봤어요 하고서 잘난체를 사용한 이런 디자인들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한 번 더 누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이드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죠. 얘도 사용하실 때 라이센스 잘 확인하시고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무료 상업용 폰트들이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숨에는 행복, 날숨엔 재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